딱 들어. 지난 소수고 모임 때 수십 년경 초기 선 교서를 함께 대강을 임미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으로 그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수심정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또 한 말씀 드리고 본 내용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기 3년에 대검사님, 정산정사님 만나셔가지고 원기 4년에 원딱 막으시고 그리고 거의 긴 시간을 정산정사님, 대정사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산정사님이 증산님 생가에서 가져오셨던 영부국 정정편 이걸 가지고 한 1년 넘게 그래도 그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죠. 정산정사님 혼자 그걸 품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대용사님 뵀으니까 그 서로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시고 원기 5년에 또 정산정사님, 대용사님 변산 실상사에 가셔서 거기서 또 그 영국 정정편을 가지고 또 연마하시면서 그 내용을 연말하기보다는 내용 분석을 하시면서 또 번역 작업을 쭉 하셨으니까요. 문헌적 근거에 보면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기 8년까지 거의 그 정리하시고 또 영국국 정정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문들, 경이라든지 또 그 글, 이런 경문들을 또 그 번역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원기 9년에 만덕산에서 초선 훈련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 영국 정정편으로 훈련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엄연한 이게 문헌적 근거. 그리고 원기 10년, 원기 12년까지 이제 그 도가 주요 경전인 13부경 중에 아주 중요한 경, 상청정경은 금강경, 반야신경을 아주 간명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서요. 도교 내단사상에서. 그리고 영보 정강경, 그거는 정해쌍수법 있죠. 정해쌍수법. 정해쌍수 수행은 수신결에서 자세히 이렇게 밝혀 놓으신 거라 1100년대 보조국사가 수신경을 정해쌍수법 내놓으시고 1200년 말에 그 몽산화상 중국에 몽산화상이 휴암 자선문 내놓으시고 해서 정해쌍수의 수행법이 불교에서는 거의 정통 선수행법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불교의 선맥이 그 상청정경이라든지 영보 정강경이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밝혀졌고 또 이제 통고경은 이게 신령한 기운이 합하는 그런 그 내용이 간략하게 이렇게 밝혀지고요. 대통경은 아주 그 사통오달대 이런 세계를 이론상 세계를 아주 간명하게 밝혀 놓으신 건데 이 5가지 경과 그 영국 정정편 경문을 어쨌든 번역을 다 하셨어요. 그때는 한글로 번역된 것이 없었는데 그때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또 훈산 이춘풍님이 이걸 정리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가 거짓말합니까? 이거 사실적으로 문헌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종사님 쭉 그 동산 하선 때 이걸로 강의를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걸로 강의하셨지 다른 걸로 강의 안 하셨어요. 영국 정정편 정정요론으로 강의를 하셨죠. 그러면 정정요론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정정, 정할 정자, 고유 정자 아닙니까? 예, 정할 정자, 고유 정자 이것이 선법이다. 이거는 원래 육아에서 정정 수령 수행법이 대체로 이렇게 육아 수행법인데 이제 신유학의 성리학자들이 전부 이 정정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유학자들이 도교, 불교의 선법을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다 정정 선법을 대체했거든요. 500년 동안이면 긴 세월 이걸 연마를 해서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의 선법 못지않게 발전을 시켜왔고 이런 선법들이 수은 선생님 같은 분도 수신정기 심화기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법에서 이 신기수련을 수은 선생님도 해서 통령을 하셨고 정산종사님도 증사님도 어쨌든 이 영국국 정정편을 당신이 구해가지고 수련을 하셨고 대원사에서 그래가지고 그 신명통일을 하고 상생회원을 하고 천지공사를 하고 하셨거든요. 그 대룡사님은 또 그 맥락에서 그 신기수련을 시켰습니다. 태국도 무국 태국 신기수련을 시켰거든요. 이거를 지난번 장장 1시간 반 넘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거라 그래도 또 새롭죠. 들어도 이게 용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또 새롭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 지금도 이 글을 정정요론을 보면은 마음이 그래도 그런 대로 도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접어놓고 나면은 또 이 마음이 지맘대로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정정을 생각하고 마음을 안정하고 어디에 딱 마음을 정하고 고요하게 하는 공부를 쭉 책을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날마다 해야 이게 조금씩 그 마음이 뭉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정한 마음으로 공정영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이 도심 그 조금 가지고 그냥 무슨 별 힘이나 있는 듯이 인심 사람 욕심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탈단 넘어가 본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정정 수련을 그냥 초기에 계속 하셨고 대종사님 당대 그 동선 하선에는 이것만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산종사님은 이걸 정리를 하시는데 영보국 정정편, 상청정경, 영보정광경, 통거경, 대통경을 그 연구해가지고 이걸 가감을 하시죠. 내용을 전부 당신이 친일로 가감을 하셔요. 보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요.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영부국 정정편의 모본이 태극 재련내법 의략 아닙니까? 그것도 1280년대 그 송대 말 정사초가 쓴 건데요. 논문처럼 정리해놨다고 그랬죠. 유교, 불교, 도교의 그 선법, 수행법을 논문처럼 정리를 했어요. 많은 문헌 자료를 갖다가. 적어도 중국의 도교, 유교, 불교의 수행법을 아주 엑기스만 아주 그 강요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태극 재련내법 의략이거든요. 그래서 태극 재련내법 의략의 그 가운데 연기수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정수련법. 마음을 정하고 고요하게 맑히는 그런 수행법. 수련법을 태극 재련내법에서 정사초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요약해서 정리해놨는데 그 수은 증산 시대에 이호포라고 하는 분
부암 사람 이옥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가지고 영부국 정정편을 그분이 지으셨어요. 지난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죠. 왔다 갔다 해요. 이옥포라고는 은사예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사님은 네. 저보다 더 많이 기억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이옥포는 은사예요. 숨은 도인이에요. 강증사님이나 저 수은 신사처럼 드러난 분이 아니에요. 뒤에. 근데 이분이 딱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아마 수은 선생 시대 같은 시대인가 봐요. 그러면 태극 재련내법 의략이라고 하는 그런 유불도 3교가 융합된 수행법. 그 중에 그것이 이제 육아 선비들이 했던 수행법이기 때문에 육아적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예, 대학의 삼학수행 있지 않습니까? 정정수행이 지지위에 정오고 정위에 또 정오고 고요한 뒤에 편오고 편하는 뒤에 생각하고 생각은 뒤에 치사한다, 득언다. 이런 육아적인 수행법에 도교, 불교의 수행법을 융합시켰죠. 그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생활 속에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나오님께서 이제 무시성법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하는 전부 수행법이거든요. 이게 삼합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정수행이 그렇게 하죠. 이옥포라고 하는 분이 생물연대도 몰라요. 언제 나서 언제 돌아가신 줄 몰라요. 다만 증산도 대순정경 거기에 이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다니기도 했어요. 영부국 정정편을. 그래가지고 허욱이라고 하는 분한테 또 주어가지고 그분이 또 통령을 했고. 예. 그분이 통령을 해가지고 우연히 제가 지금 하동에 살고 있는 거기 가서 그것을 삼독교로 선포했더라니까요. 그분이. 그 정산용사님 이전에 정산용사님이 영부국 정정편을 그 얻기 이전에 다 유포가 됐어요. 정정수련법이. 그렇죠. 1916년에 대각하시고 대종사님. 대종사님 1916년에 대각을 입정을 통해서 대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강변 입정상 하시고 1914년에 고창 신문에 들어가서 한 3, 4년을 하시고 전공을 하시고 판사님이 다 안내를 해주셨죠. 그리고 1916년에 대각하시고 그리고 1914년에 이미 허욱이라고 하는 분이 1914년 허욱이라는 분이 그 영부국 정정편으로 도를 통해요. 그리고 증사님은 그 영부국 정정편을 얻어가지고 저 대원사 가셔가지고 거기서 통령을 하시죠. 증사님도.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통령하시고 정산용사님이 17살입니까? 18살입니까? 증사님 따님 생가에 가가지고 그걸 얻지요. 천정에 감춰놓은 걸 얻어요. 그 뭐 신인이 만들고 무슨 비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헌적 근거에 있는 다 그런 책이에요. 그래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막 뭔가를 신비롭게 생각하면 도세계에 못 들어가거든요. 확실한 것이 눈앞에 근거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그거를 체득하는 것이 도세계지. 그냥 어디 허공에다 놔두고 그거를 막 신주 땅도 모시듯이 해가지고 도세계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헌들에 의해서 증사님 대가보시고 또 정상정사님이 그걸 가지고 오셔서 정읍 하엘이 그 문사님 집 그거 가셔가지고 신통도 좀 부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대흥사님 만나시기 전에 그 공부를 정상용사님도 하셨지 않겠습니까? 영부국 정정편 가지고. 영부국 정정편 제가 전에 정리를 좀 해놓은 것이 있죠. 이건 아주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은 전부 그 유치에서 찾아가지고 다 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정식으로 원기 12년 그 수양 연구 요론의 수양 요론, 선 요론이죠. 선법 요론. 수양은 정산용사님은 뒤에 그 정산용사 법은 무슨 표현입니까? 정리해 놓으시기를 선은 연불선, 자선, 그렇죠? 무시선까지를 선으로 정의해 놓으셨더라고요. 무시선까지를. 그래서 정신수양의 선의 요건은 3가지가 있어서 내정정, 예정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치사로 예정정을 하고 수양 연구로 또 내정정을 하고 또 더 정확히 하려면은 그 정자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생각하면서 공정영지에 합할 수는 없으니까. 예, 깊은 선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선법으로 선을 해야 공정영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공정영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그 수렴 것들이 이렇게 정리 대체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종사님이 산 때마다 하셨어요. 만덕산에서 제일 처음 하시고 원기 9년에 첫 그 훈련을 하셨으니까 11년, 10년, 11년, 12년 한 3, 4년도 그걸 가지고 이제 총부에서 하시고 대산종사님이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으셨잖아요. 16살 때 총부 가셔가지고 대종사님 성강자를 하시면 정정 수련을 계속 받으셨잖아요. 이때 제가 또 번복해서 한번 하는데요. 지난번 다 말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경 6대여령, 원기 17년 보경 6대여령이 나올 때까지도 이걸 하셨어요. 그리고 원기 20년에 겨우 이제 그 불교 경전들을 이제 좀씩 이렇게 넣죠. 경문을.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금강경, 내지는 수심결, 정해쌍수, 무시선 수심결, 그리고 이제 그 휴양 자선문, 모고십도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 칠불 개송이 있죠. 일곱 부처님 개송. 이걸 제일 앞에다 해가지고 불법 대의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약막작 중선동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렇죠? 잘못 살지 말아라. 그릇되게 살지 마라. 예, 모든 선을 행해라. 잘 살아라. 하여튼 인생 헛살지 말고 잘 살아라. 중선동행이 그런 거죠. 모든 선을 다 들어 산다. 그러면 자정기 스스로의 자기의 그 뜻을 항상 청정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하게 하는 이것을 정자선에서 정정수행에서 불교 선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깨끗이가 못하면은 아무리 뭐 선을 잘했다 해도 선이 아니다. 마음이 청정해져야 맑아야 밝고 밝음이 이제 통해서 지혜광명이 솟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이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이제 그 불법회의 거기를 칠불개송에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여튼 마음 청정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수양문이라 했다. 수행문이라 했다. 여기 문에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 깨끗한 법신분만 남는다. 이런 내용으로 그 정정 그 선 강의를 쭉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부 이걸로 다 강의 듣고 이걸로 수행하고 하신더라.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정산용사님이 하여튼 막 그 산문으로 돼 있잖아요. 길게. 이 산문을 전부 정리를 하잖아요. 한문으로 정리하거든요.
예, 그때 시대만 해도 정산용사님, 주산용사님, 대산용사님 시대만 해도 한문 시대더라고요. 옛날 유학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말을 하면은요 전부 한문으로 그거를 바꾸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주산용사님 같은 경우도 한문으로 그걸 기록을 해놓으신다니까요. 일반적인 말을 그냥 한글로 기록해놓으면 그래 대종사님이 뭐 달라고 한문으로 해놓으면 어렵지 않냐 그러셨던가 봐요. 그래도 한문 때나 쓰면은 좀 유식하고 한문을 안 쓰면은 뭐 유식한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한문 그거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무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생 함자를 쓰니까 그래 이제 쉬운 말로 이거를 풀어서 전달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게 원불교 교화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때 당시 전부 그 영도 요런 상군하고는 전부 한글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 놨는데도 이거 읽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유교, 불교, 도교의 수행 용어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양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성품을 기른다고 성품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기르는 것인고 예 수승화가 물기운 올리고 불기운 내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물기운이 올라가고 불기운이 내려가는 것인지 또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 감리교구도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감리교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리교구가 무엇인지 이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를. 그 뒤에 이제 뭐 영도국이니 신이니 기니 네,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요. 도무지 이게 용어를 모르면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홈인지 삽인지 예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는 안 돼요. 이런 흐름 이런 내용들을 뒤에 이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정전을 또 옮겨놓지 않습니까? 불교 정전에. 불교 정전에 자선법 아주 또 10가지로 구체적으로 해놓으셔요. 그리고 자선의 공도까지 해놓으시고 그리고 무시선법도 해놓으시고 그 전에 이제 단전주 선법까지도 해놓으시고 그러면 영보국 정정편에 그 방법이 다 있습니다. 거기도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 이거를 좀 더 대중에게 쉽게 알려주신다고 또 바꾸시고 또 고치시고 하시면서 불교 정전에다가 아주 이제 인것까지 하시면서 이 말씀은 누가 했니라 여기서는 어디 근거냐는데 방대하죠.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하고 자선법 같은 것도 하고 무시선법도 다 드렸는데 6년 교과과정 밟는다더니 일생을 공부하고 선을 했는데 이게 공정정지는 잘 안 나타나요. 몸은 아프고 사실 자선의 공덕 10가지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윤활해지고 뭐 일에도 순서가 잡히고 생사도 해탈하고 지혜광명도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맹언이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것이 우리 6년 교과 과정입니다. 뒤에 선진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참 가지고 고민하시고 선을 많이 이렇게 또 설법도 해주시고 그랬지만은 아이들이 정리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산종사님 같은 분은 어쨌든 특별한 이런 선법 연구, 선에 대한 무슨 아주 정말로 일생을 그걸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셨습니다. 예,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려나 몰라도 그래서 이 정정요론 이거를 대종사님은 이 선법이지 다른 선법이 아니거든. 원불교 선법은 정정선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정선법의 원리는 그
육아의 배학에 나오는 지지위의 정하고 정의위의 정하고 이거는 이제 휴양 자수문의 지선의 세계라든지 예, 지선이라고 하는 게 전부 육아적 용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태국도설이 정정으로 성인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천인합일이 되고 그래서 1호 사시 천지와 그 덕을 합보고 사시의 그 순수를 합보고 1월의 그 밝음을 합보고 귀신의 그 기륭을 합한다고 정정 수행을 해야만이 그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정정 수행을 해야만이 그 지혜가 나온다. 밝은 공정영지 강명이 정정 수행으로 나오지 정정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지혜 강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 공정영지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론상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정영지 강명이 나타나야만이 그 밝은 마음으로 생사도 해탈되는 것이지 죽고 사는 것도 안 보이고 그 공정영지 영의 세계도 안 통하고 신령한 기운도 못 통하고 그러면은 무슨 생사가 해탈되겠냐. 그리고 육도도 그 밝은 공정영지가 있어야 육도도 자유가 되지 정신 흐릿해가지고 무슨 육도 세계의 자유가 되겠냐. 이런 가르침이에요. 솔송수도도 그렇다. 성품을 거느린 공정영지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이 공정영지 도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 공정영지 아니면은 어찌 설성이 되겠냐.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선법으로는 정정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내정정 예정정으로 꼭 해라. 이것이 대승법이다. 그래 이 수행법은 불교에도 도교에도 유교에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데 이 수행법은 내정 예정정법은 석산 대종사님이 새로 발명하신 거다. 발명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쓰시더라고요. 삼산용사 같은 거는 발명이라는 개념. 전기가 그 원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은 만드는 것은 발명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밝혀서 만들어가는 것은 발명이거든요. 도를 얻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정영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도의 발명인 것 같아요. 이런상 수행의 발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분명히 거기서 드러난다. 그냥 같이 음미하시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니까요. 접을 거 접으시고 공감할 것은 공감하시게요. 그리고 이제 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또 고쳐주시고 지난번 나호 선생님이 수심정경 정정 정자 제가 번역을 쭉 다 해봤거든요. 혼자 번역을 해봤어요. 조금 잘못 되어지는 번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사님께서 앞에 그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엉터리거든요. 그거 쓰지 마. 뒤에 올리셨잖아요. 여기저기 자료를 안 올리셨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막 이런 번역이 나오고 저런 번역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거든요. 자기 뜻에 집착해서. 그러면 옛날에 번역을 할 때는 청담 스님이 그 이광수 선생님 있잖아요. 문인이잖아요. 금강경 번역을 하니까 못하게 했거든요. 그 도를 모르면은 번역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 해버려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바른 길로 가는데 다른 소리 한마디만 넣어놓으면은 코드가 안 맞아 그러든지 맨날 거기 클릭해봐야 그게 안 돼요. 그거는 틀린 소리 해버리면 이게 도세계도 이렇게
도를 깨달은 분이라야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과학은 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번역은 도를 얻은 분이에요. 가섭존자가 그 법을 설했지 아라는 그 저기 결집이 안 들어갔거든요. 원불교 이 법도요. 그냥 예, 이 내용 정정교론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다른 번역을 통해서 읽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정 수행의 이제 대지 있지요, 대지. 정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제가 1장, 2장, 3장까지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요. 제가 지금 거의 한 30분 넘게 했죠. 20분까지니까요. 그 정정의 대지를 원문을 가지고 좀 그 연의를 하면서 또 학대 그 설명을 하면서요. 좀 같이 의미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말해도 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때까지 했던 선법입니다. 다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헌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발전시킨 것이 정해상수 무시선법이고 사막병진 무시선법입니다. 사막병진을 무시선법이라 하겠더라고요. 정산종사님. 무시선법 끝에 그렇게 냈죠. 이것이 사막병진선이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선이니라. 그 이제 불교 정전에는 이것이 정에 쌍수하는 선이요. 무시선이니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대종사님 당대까지만 해도 불교 정전까지만 해도 사막병진선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무시선에다가. 불교 정전에서 불교자를 빼버리고 정전으로 할 때 거기다가 정산용사님이 이것이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선이다. 이것이 무시선이라고 그러죠. 무시선 끝에다가. 그래서 이런 그 문헌적 근거에 의해서 교리 이 과정, 변찬 과정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정영지의 지혜 강명이 어떻게 나타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리 뒷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선법을 많이들 얘기하고 폼 잡고 앉아서 해봐야 자세한 방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사람 대산종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도인이 제대로 나오면은 천심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과학자 한 분이 나오면은 학이 바뀌어지거든요. 세상이 바뀌어지거든요. 위대한 정신 문명을 밝히는 도학 하신 분이 나오시면은 그 방향을 잡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는 거죠. 공유시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수심정경에 대해서 그 정산용사님이 한 30여 년 넘게 5가지 경문을 전부 장을 나누고 그 장에 대한 내용을 그 요령을 또 밝히시고 또 스스로 한문으로 총명강요장 8장을 이렇게 총명강요장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영국의 정령편에는 총명강요장이 없어요. 예, 그 상청정경, 통고경, 대통경, 영부 정강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정정편에도 없었고요. 도교 내단사상도 없고 뭐 정심요결이 무슨 수심정경 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잘못한 것이고 정심요결은 4가지 아니다 영국의 정정편을 번역한 것이 정심요결입니다. 그
그 제가 서지적 고찰 거기에서 그걸 정리를 해놔서 그 보신 분들은 알으시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수신정경요 1장 명정정대지를 한번 같이 음미해 보시고요. 시간 나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의역을 하는데 지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아주 정정의 대지, 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용어를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명정정대지, 정정의 큰 뜻. 여기는 정산용사님이 또 첨가한 글이 있어요. 영보국 정정편에 없는 글들이. 예. 정산용사님 참 이걸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정산용 유일한 어쩌면은 저서요. 예, 편지하신 거예요. 참 귀중한 자료인데 이게 좀 세상에 좀 드러나면 쓰겠어요. 천도교 수신정기 수행하시는 분들, 증산도 훈치, 수승하강 그 태일주 수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이걸 증산님, 수훈님도 아마 이런 내용을 하실 것 같아요. 보세요. 대종사님 하셨어요. 훈치하셨고 사막 수행으로까지 전개시키셨고, 이거를 하면은 두루 통하지 않겠냐 싶어요. 부수양자 수기망년 양기진성 양성지공 이 정경이뿐이다. 이걸 정산종사님 딱 해놓으셨어요. 이걸 정산종사님 이건 정경조례는 이게 수신 아니죠, 영복 정경편 이 내용 없습니다. 대비를 쭉 해놓은. 예,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공부나 선이나 같은 개념으로 썼어요. 이것이 참 정요, 이것이 참 선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무일부공, 무처비선, 그렇죠? 예, 공부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리고 마음 공부하지 않는 날이 없고, 무처비선, 선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이제 무시선 무처선의 그 본래 용어입니다. 영보 정강. 이것도 정산용사님이 새로 그 당신이 말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용어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목부를. 그러니까 원불교 그냥 정전만 보고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전 쉬우니까, 정전 쉽다고 정전 제대로 해석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대로 안다면은 이미 천통지달 했어야죠. 제대로 우리가 알고 했다면. 이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긴 하지만요.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일반화시키기 위한 객관화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닦아라. 그 망념을 닦는 거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수양이라고.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거다.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거다. 금강경에서 허망하여 떨어지지 말라고 얼마나 역설합니까? 금강경에서요. 겨시 허망이 약긴 여상 비상 직진절이라. 모든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말도 허망하면 안 되고 눈도 보는 것도 허망하면 안 되고 쓸데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망념을 없애버린다. 쓸데없는 생각. 허망함. 그 진성을 기르는 것이다. 그 참된 성품을 기르는 것이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에 달려. 그래 대종사님이 이걸 하나하나 용어로 설명하려고 여러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도법문에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해가지고 다 또 하시고, 삼사님 같은 분도 식물송에다가 얼마나 자세하게 해놓습니까? 성품. 이게
견성을 하려면은 대종사님이 해놓으신 성품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성품의 세계를 말해야 엄불교 견성법이지. 그냥 어려운 거 갖다가 붙여놓으면 엄불교 견성법은 아니거든요. 성품 보는 법은 아니거든요. 이 성품 보는 방법도 얼마나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참여문에서도 막 뭐라십니까? 수도인이 성심으로 참여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로 적적성성한 이제 많이 뒤에 나오시지 않겠어요? 성성적정이 적적성성이 정의상순이 이걸로 해서 동정간에 예 지혜강령을 떠나지 않는 거. 이 수행법들을 알려주려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여기저기 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여튼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합니다. 진성을 기르는 거다. 적적성성한 공정령, 적적성성한 것을 길러야 공정령지가 나타난다 그랬더라고요. 양성지 공부는 성품을 진성을 기르는 공부는 이 정정으로서 입원한다. 근본을 삼는다. 정정을 떠나서는 절대 양성이 안 된다. 성품을 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품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성품을 알아보는데 무엇이 기르면은 그것이 뱀 사준 만드는 것이다. 본래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사하고 왜 완전 무결하고 그런 것인데 뭐 들라고 따로 기르려고 하냐. 너 기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황당한 소리. 기뺑기 하나 때리면요 정신 번쩍 나가지고 성질 내고요. 예 세상 속에다 묻혀놓으면 아이고 못 살가도 도망가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정의 성품을 기른다는 것은 다 내가 회광반주에서 기르는 것이지 그걸 뭉치고 달려놓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깨달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길러진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정으로 근본하는 거야. 정정을 만들려면 정정하려고 하면 정결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강지대 지원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크고 한 원을 품어라.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원을 품어라. 내가 천지같이 하면 돼버려야겠다. 하늘과 땅만큼 큰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성품 세계만큼 큰 것이 없으니 기왕에 얻어버릴 거 일생 동안 살 거 요놈 하나 얻어버려야겠다. 욕심내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이론상 소문 아닙니까요? 죽기 살기 내가 이놈 하나 얻어버려야겠다. 그러려면은 지성지심해야 된다. 그냥 큰 원이 만들어지고 큰 그런 강대한 원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해라. 진실하게. 정성이라는 것을 진실 부르야 그랬더만요. 성야는 하늘의 도다. 성은 천지도야라고 그랬죠. 성지자 인지도야라고 그랬고요. 중용에.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강대한 원이 되는 거지. 진실하지 않으면 강대한 원을 품을 수가 없다. 욕심 하나만 들어가면 강대한 원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지극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도세계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욕심 문제 나옵니다만 큰 도를 서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앞에 도를 깨달으시고 도를 얻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저도 이 말씀만 이렇게 설명하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지.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믿음 그리고 부처가 별것이고 무슨 그것이 별것 도가 별것이가니 지난번에 화가 그만큼 올랐어요. 왜요? 제 동료 중에 한 사람 마음 편안하게 갖고
평상심대로 잘 살고, 예, 남 해코지 않고 나 잘 살면 되지. 뭐가 뭐 따로 있어, 형님? 화가 있는 거야. 그래 화를 좀 냈더니 형님은 선한다고 해서 화내요. 선한다면서 화를 내요. 그래. 기쁜 게 하나 더 맞고 싶으면 아무 소리 말해. 그 도가에서 그 동료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을 가다가 생각이 잘못되면 그냥 밉거든요. 밉지 않으면 애정이 없는 거지 않겠어요? 정이 없는 거잖아요. 잘못은 미워야 그 정이 붙거든요. 잘못해도 미워하지 않으면 정이 절대 안 붙어요. 무심해가지고. 미운 정, 고운 정이 있어야 서로 살지. 대형사님도 화 많이 내셨어요. 눈이 뻘게 가지고 계시고요. 안질 많으셨잖아요. 안질. 뒤에 여기 모시가 많이 생겼어요. 뒤에. 그래가지고 늘 고약 붙이고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뭐 시간은 주신 만큼만 하려니까. 그래서 강대원 언어 설명은 정성스려야 된다. 그리고 지극한 믿음으로 염려불망해라. 그렇게 해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즉 정정 가능이다. 그래야 정정을 이룰 수 있다. 저도 이걸 다시 음미합니다. 이 시간에. 예. 그러니까 적어도 1000권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늘 고난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우주의 주인이 한번 돼봐야겠다. 천지는 껍질이라고 했고 그 돌을 얻은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라고 했으니 내가 한번 변이품이 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천지의 주인이 한번 되고 큰 내가 지혜와 복을 한번 얻어봐야겠다. 그러려면은 정정을 해봐야 되는데 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날마다 정성스럽게 하면은 그것이 된다. 정은 일정의 차이 제타도 우리가 그 머무를 정자 있지 않습니까? 딱 한번 정해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정초지 않습니까? 예, 주춧돌 딱 하나 놓아버리는 게 정이지 않겠어요? 머무를 정자. 주의람도 내내 그런 의미죠. 머무를 정자. 주의무죠. 예, 딱 하나가 딱 무엇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아야 이게 사통오달 되지. 그 기둥이 흔들려 버린다든지 주춧돌이 돌았을 때 삐뚤어 움직여져 버린다든지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 이 정자는 큰 소원을 품고 딱 정정 수행을 한번 딱 마음에 또 딱 갖고 뭔가를 하나 내가 큰 원을 품고 그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정자 아니겠어요? 죽으나 사나 이론상 소원은 정자 하나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대종사님 뜻 같아요. 우리가 천지의 주인이 한번 돼봐야겠다. 누구는 천지, 아이고 거짠 타고 그러더라고요. 천지의 주인 된다고. 네가 어떻게 천지하고 똑같아? 그런 소리를 해요. 정삼종사님 천지연계 하심정 듣고는 예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몸을 머문다니까 어찌 아짠 야 여기 없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날 잘못된 해석들은 좀 고쳐야 되죠. 천지의 주인이 한번 돼보려고는 이런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도가에서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도리 한번 여기에 정하면은 모든 다른 도리가 내게 더함이 없어요. 다른 도리는 나한테는 필요 없어. 예, 이 지극한 이 강대한 이 원을 하나 딱 품는 것 이에는
다른 것을 내가 마음에 정을 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정해지면 고요해지죠. 그렇죠. 고요해지면 요란하지 않죠. 예. 그래서 흔들리지 이것이 않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정하지 않고 그래서 나올 선생님 여기 그 해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 허다법술이 많은 법이 세상에 많은 법이 선법이죠. 큰 도에 드는 많은 법이 요즘 큰 도에 드는 법이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허다는 휴더 그래서 뭐 반타 이 말이죠. 많은 법들이 불추력을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않아서 예. 세상을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예. 세상을 거기서 나오지 그 정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래. 정에서 그 법이 정정의 법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혹세이니라 세상을 의혹하겠뿐이다.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정정 수행에 바탕하지 않고 나온 선법은 뭐 자기가 도를 이만큼 얻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까 도가 그냥 빠르고 쉽고 좋더라. 우리 교단에서도 막 다른 데 많이 가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법이 아닌 것으로 정정 수행을 찾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혹일 뿐이다. 세상을 현혹시켜요. 뭐 자기가 큰 도인이라 된답시고 막 예, 뭐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초기에 수행하셨던 우리 선지님들은 전부 여기에 근거하셨더라고요. 정정. 정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뒤에 이제 또 나오죠. 다양하게. 예,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기여일정. 예. 한 번 머문 데 돌아가서 그 한 번 딱 서오는 데 돌아가야죠. 서오는 데 강대한 그 서원심에 딱 돌아가서 복등어타 그 다른 것에 그 다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 뒤에 우리 선지님도 공부한 선님들은 이 법 위에 다른 법을 하면은 이것을 애학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래 못 하겠어. 그런데 뭐 신문 보고 뭐 저 가지 보고 뭐 보고 한문 오는데 이걸 애학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 않죠? 그렇죠? 장사님 선을 하는데 마음에 큰 원을 세우고 선을 제대로 하는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애학으로 본 거예요. 애도 외학이라는 것은 애도들이 하는 선법이거든요. 그 대종사님도 뒤에 애도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금기시합니다.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렇죠? 과주 뒤에 나옵니다. 주문을 외우고 막 화려하게 그 주문을 외우고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예 휘황찬란해요. 대중이 혼을 그냥 막 뽑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사도인데 정정이 아니라 마음만 그냥 혼란스러워졌는데 여기에다 해놓고는 이제 막 그 사람들이 혹세해가지고는 거기다 돈을 막 내고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휴거라고 막 해가지고 돈 끌어들이고 갈수록 그냥 앞에 무대는 휘황찬란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다. 부귀영화가 불능유심하고 부귀와 영화가 마음을 유혹할 수 없고 정정을 딱 세워버리면 금옥법해도 누가 탁지니 그 뜻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금옥이나 법에도 이거 어렵죠. 이런 도 공부하는 분들을 인정해줘야 그 도가가 살아나는데 이런 도의 뜻을 두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밥 세끼 못 먹어서 힘들면은 이거는 도가가 아니다. 일지입정에 한 뜻이 세워져서 딱 머물러 버리면은 그렇죠. 오심이 부동적 한 뜻이 서서 딱 머물러서 오심이 부동하면 그렇죠. 오심에 부동하면 그렇게 하죠. 오심은 오욕이죠. 5가지 본능적 욕심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요동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욕심에.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맹자의 부동심과 맹자께서 하신 동하지 않는 마음과 노자 기근전, 노자께서 근본에 돌아가 고요하게 하는 이런 세계가 다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다. 계시하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오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탐진치 아닙니까? 본능적 욕심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폐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돈 욕심이 나오고 잘 정리해놨더라고 양생법에서. 폐는 돈 욕심이 나옵니다. 돈 없으면 현실은 폐가 죽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럼 욕심도 그냥 건강하게 해야죠. 폐도 건강이고 심장, 콩팥, 정력이 나오는 것이라 정력이 없으면 안 되고 폐가 아파 그러면 안 되니까 어쩌든지 콩팥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 정력도 나오게 해야죠. 정력 없는 놈 볼 것도 없거든요. 비리비리해가지고 그 정력 없는 놈은 일을 하지 마라. 돈도 빌려주지 말았겠어요. 그 말이지. 돈 빌려주지 마라. 새벽에 빨리 안 하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지 마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력이 있어야 돼. 예, 어쨌든지 콩팥 건강, 간 건강하게, 간 참 놀기도 하고 여유도 찾고 뭔가 비전도 있고 뭐 계획도 하고 편안해야 마음의 계획이 세워지지. 어쨌든지 간을 건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심장을 건강하게 해라. 심장은 심령이다. 심장이 건강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신경이 밝아진다. 심장 건강하면 신경이 밝아지겠어요. 이게 심장이 그냥 경색이 안 되고 확 혈액순환 시키니까 신경들이 확 살아나거든요. 이놈이 신경이 좀 살아나야 사람이 살맛이 나지. 신경이 죽어버리면 그것도 죽은 거거든요. 어쨌든 심장을 건강하게 해라. 이것이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비장, 유장을 건강하게 해라. 비장, 유장이 건강해야 의지가 생긴다. 토끼운이 의지인가 보죠. 어쩌든지 오장을 건강하게 해서 그래야 이것이 조화가 되면은 정신이 맑아진다. 정신이 맑아져야 밝은 지혜가 나오고 다른 생각이 나오고 대소유무나 시비회를 보면 혼하고 어떤 것을 연구를 해도 그 연구가 잘 된다. 그래 정신이 없고 오장이 건강치가 못하면은 정신은 그래 정신계백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 오장부터 건강하게 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오장 건강한 사람은 절대 현실을 그릇되게 안 삽니다. 정말 건강해 살지 않습니까? 재생의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오장 건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지 다른 데서 시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몸 수행을 잘해서 몸 건강하게 하고 정신력이 나오게 하고 의지력이 나오게 하고 혼백이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는 것이 이 정정 수행법에서 아주 중시해요. 현실적으로 아주 중시해요. 그래서 오욕에 떨어지지 않아야만이 들어간다. 뒤에 이제 그냥 한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태일자리로 꼭 들어가라. 태일자리, 허음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지혜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정정에서 끝에 가서 핵심이에요. 정정의 선법, 정정 수행을 하면서 반드시 태일자로 들어가라. 클태자 아니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그래서 태자를 쓰신 것 같아요. 클태자, 젊은 소자 클태자. 나는 적어도
태일호가 하나다. 젊은 내가 태일자를 태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이 태일자리 이거를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산종사님요. 시살왕 창평중 기거로운 강신유 선법이요. 저는 이걸 긍정합니다. 누가 뭐래도. 네. 일광 붉은 일광자리에 들어갈 줄 알아야 정신이 밝아지고 이것이 사라지고 송가체라고 하시는데 송가체가 열리고 밝아지고 지혜가 솟아야 이게 하늘 마음이고 천지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되지. 여기에 들어가는 태일의 지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큰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태일을 온전히 한 뒤라야 신기가 냉랭하고 몸에 신령한 기운이 차로 맑고 정신의 강명이 빛나고 빛나서 밝아지는 거다. 예. 그래야 비추지 않는 것이 없고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시끄러운데 마음이 움직여 버리면은 신령한 기운이 정신강명이 다시 흐려지니까 정신강명을 어쩌든지 큰 원을 품어서 수행 공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연 일심이 통하지 않고 태일자리에 들어간다. 일맥 한 모든 맥에 근원이 들어가는 거다. 근원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해야만이 수승항이 되고 기운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서 위로 청계를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달해서 그 공정영지하고 통하고 강명이 다시 없고 동에도 그 밝은 마음이 사이가 없어서 현묘한 경계를 통찰해서 그냥 크게 열려버린다. 이것이 정정 수행의 요지입니다. 정상용사님 이걸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정정 대지. 그리고 우리 스승님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바라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소태산 대종님, 성상교사님 이걸 정리하시고 쓰시고 이런 세계를 가르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셔야 된다. 소태산 수행 공동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저도 참 잘 만드셨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